투약 시 인간의 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이나 각성 혹은 마취 효과를 유발시키고 장기 복용 시 탐닉과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규제를 받는 물질. 마약은 호기심으로라도 처음부터 아예 손도 대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약사범들을 잡기 위해 잠입수사를 하던 수사관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스스로에게 투여했다가 그대로 중독된 사례가 있을 만큼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마약에 노출된 신경계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걷는 것은 고사하고 눕는 것도 고통이며 심지어 호흡할 때마다 호흡근의 움직임에 따른 고통이 밀려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시 마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무서운 후폭풍을 일으키는 마약을 국가에서 권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입니다. 재배부터 복용, 판매까지 마약 국가가 되어버린 북한.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아편 재배는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되어 김정일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일명 백도라지 농장으로 위장해 대량 재배되어 해외로 수출된 아편은 당 자금 확보에 가장 빠른 효과가 있었는데요. 초기 자금이 적으면서도 판매 수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사망 이후 무상으로 실시되던 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지며 일반 국민들에게 빠르게 번졌습니다. 중환자 수술에도 마취제 없이 집도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고열과 설사 등을 동반하는 전염병까지 퍼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개인 비상으로 보관했던 아편을 매매하기 시작했죠.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고원군에서 아편을 재배해 암시장에 파는 농가가 많다며 내가 사는 산골 마을에는 10집에 5집은 아편을 심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가정 비상약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텃밭에 아편을 심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절반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도 아편을 많이 심으면 통제하지만 20평 정도의 텃밭에 치료용으로 심는다고 하면 암묵적으로 눈 감아준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입니다.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돼 치료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동시에 1990년대 말부터 빙두라는 마약이 새로 등장했는데요. 국가기관의 웨어버리 상품이 아편에서 빙두로 바뀌게 되면서 일반 주민들이 거래하거나 사용하는 마약 역시 아편에서 빙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검은 돈을 움직이는 권력층과 돈주들의 투자 상품으로 빙두가 뜨게 된 배경이죠. 수입산 원자재로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빙두는 국경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판매되는 만큼 국경을 오가는 것이 가능한 권력층과 필수로 결탁하게 됩니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유통망이 형성되는 건데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2010년대는 북한 사회에서 빙두 소비가 뇌물용이나 현금 가치로 각인되면서 대중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봉쇄로 국경이 막혔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봉쇄가 풀리고 국경무역이 재개되었음에도 밀무역은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빙두를 제조할 원자재 수입이 거의 막혔다는 말인데요. 결국 빙두 생산 현물이 사라진 겁니다. 때문에 올해부터 빙두 대신 아편이 다시 마약으로 급부상했죠. 수요자의 입장에서 아편은 치료제이지만 공급자의 입장에선 수익성 상품입니다. 특히 소식통은 이렇게 아편 사용이 증가한 이유는 누군 가격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아편 진액 1g 가격은 5,000원, 아편대 1kg는 1,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빙두보다 가격이 훨씬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빙두는 1g에 18,000원으로 아편 진액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마약의 부작용을 알고 사용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부작용 증상을 알고 시작하지는 않는데요. 아편이나 빙두를 마약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즉, 용도에 따라 중독자냐 비중독자냐로 인식할 수 있죠. 우선 아편이나 빙두를 치료제로 이를 사용한다면 치료로 끝나기 때문에 심각한 중독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살용 극약으로 아편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도 중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아편 덩어리를 끓이면 액체가 되는데 거기에 넣은 솜에 주사 바늘을 꽂고 액을 빨아들여 정맥 주사하면 호르몬 도파민이 증가됩니다. 각성 증세를 폭발시키죠. 같은 원리로 빙두는 코로 연기를 흡입하는데요. 여기에 한번 노출된 사람들은 아편이나 빙두를 계속 찾습니다. 그러면 중독성 환자가 되는 것이죠. 중독도 단순히 마약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마약을 사용한 후 환각 증세를 일으켜 폭력과 방화 등 반사회적 행위로 이어지냐 등이 관건입니다. 정리하면 북한 사회에서 치료제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것과
스트레스 해소제로 마약을 사용하는 비중을 본다면 스트레스 해소용이 압도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뒤집어 해석하면 공포 정치가 지속되는 북한에서 마약 중독자는 권력층에서도 늘어나는 현실을 뒷받침하죠. 누구의 책임일까요? 다행히도 북한에서는 2021년 마약범죄 방지법을 제정했는데요. 마약 제조나 밀수 등이 적발되면 최대의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부가 마약범죄 방지법을 제정한 배경은 간부와 주민들, 심지어 10대 학생까지도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하고 소비하는 주체로 참가하면서 북한이 그대로 마약 국가가 되었다는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국가 주도의 외화벌이 시장에 기인되어 있고, 외화벌이 시장에서 고수익 상품인 마약을 얼마나 수출하느냐에 따라 충성자금 계획이 가능하다 보니 당국이 이를 허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방지법도 나쁘지 않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주민들의 기초적인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 텃밭의 야판을 재배하는 농가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생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툭하면 간부들을 처형하고 주민 통제만 강화하고 있으니 스트레스 해소제로 마약 수요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인지 김정은 정부가 고민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마약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 편에 더 재밌는 북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